180년이나 된 농기계 회사가요, 갑자기 차세대 AI 주식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존 디어입니다. 이 전통적인 강철 거인이 어떻게 기술 혁명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투자자로서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존 디어 하면 아마 대부분 이 거대한 녹색 트랙터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근데 있잖아요. 만약 이 트랙터가 사실은 바퀴 달린 아이폰 같은 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디어가 어떻게 그냥 쇳덩이를 만드는 제조업체를 넘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까지 꽁꽁 묶어서 농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그 비유가 타당한지 지금부터 시작하죠. 오늘 분석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첫째, 디어의 혁신 DNA를 한번 훑어보고요. 둘째, 월스트리트가 왜 이 기업에 열광하는지 그 성장 스토리를 들어볼 거고요. 셋째, 물론 이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180년 동안 살아남은 걸 넘어서 이제는 AI랑 자율주행으로 농업의 미래, 그 자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엄청난 변신 과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디어의 역사가 그냥 농업 혁신의 역사 그 자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37년에 진흙이 안 달라붙는 강철 쟁기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정말 획기적인 발명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20세기 기계화 시대를 완전히 지배했고 90년대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딜러망을 쫙 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AI 시대를 활짝 열었죠. 혁신은 이 회사에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생존 방식, DNA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이 오래된 회사에 열광하는지 그 강력한 상승론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디어가 농업계 애플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이 투자의 대가가 기업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경제적 해자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 성을 둘러싼 깊고 넓은 강처럼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로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석가들이 디어를 두고 산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넓고 깊은 해자를 가진 기업 중 하나라고 평가해요. 그 해자가 구체적으로 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디어의 애플하고 비교하는 진짜 핵심적인 이유예요. 한번 보세요. 농부들은 디어의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트랙터를 사고요. 농사를 지을 땐 디어의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다 고장이 나면 오직 디어의 서비스망을 통해서만 수리할 수 있어요. 한번 이 녹색 생태계 안으로 발을 들이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무서운 락인 효과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디어 주가는요, 옥수수 가격 같은 농산물 가격에 따라서 막 널뛰기를 하는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디어는 트랙터 한 대 팔고 끝나는 일회성 매출을 넘어서 매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구독료, 즉 SaaS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스트리트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진짜 게임 체인저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끄는 킬러 앱이 뭘까요? 바로 CN 스프레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트랙터에 달린 36개의 카메라가 밭을 실시간으로 쫙 스캔하면서 AI가 옥수수랑 잡초를 1000분의 1초 만에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잡초에만 아주 정확하게 제초제를 착착 뿌려주는 겁니다. 그 결과요, 진짜 엄청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초제 사용량을 최대 90%까지 줄여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농부한테는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을 뜻하고요. 환경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같은 디어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고수익 구독 서비스를 의미하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이로운 혁신인 셈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강세론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디어는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정밀 농업이라는 거대한 파도, 즉 메가 트렌드의 꼭대기에 올라탔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변동성 큰 제조업에서 안정적인 SaaS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까지 구축했죠.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디어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디어한데도 주가를 확 끌어내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반대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세론의 핵심, 그러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아무리 AI가 어쩌고 SaaS가 어쩌고 해도 디어의 실적은 결국 순수 농가 소득에 100% 연동된다는 거죠. 그럼 농부들의 주머니 사정은 뭐에 따라 결정될까요? 바로 옥수수나 콩 같은 원자재 가격이죠. 근데 이 가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오르내립니다. 이게 바로 디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든 농업 사이클이라는 굴레인 겁니다. 리스크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작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부들은 가장 먼저 수억 원짜리 새 트랙터 사는 것부터 포기합니다. 둘째, 아니 내 돈 주고 산 트랙터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 고쳐? 이런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디어의 독점적인 고수익 서비스 모델이 법적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즘처럼 금리가 높으면 비싼 장비 사기가 부담스럽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최종 투자 결정을 내려볼 시간인데요. 이건 결국 강력한 혁신기업이라는 엄청난 기회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주기적인 위험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투자 결정은 결국 이 저울 위에서 내려지는 겁니다. 왼쪽 저울에는 AI 기술 플랫폼으로의 전환, 독점적인 생태계, 식량 안보라는 거대한 순풍이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저울에는 피할 수 없는 농업 사이클, 수리할 권리 같은 규제, 그리고 거시경제라는 만만치 않은 역풍이 존재하죠.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어느 쪽 바람이 더 강하게 불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결국 디어 투자에 대한 모든 고민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디어가 과연 기술의 힘으로 농업이라는 거대한 사이클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농업계의 애플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져도 결국 작물 가격의 오르내림에 운명이 좌우되는 전통적인 기업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낼 겁니다.